반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OC하고 CD를 더하는 거예요. 예, OC하고 CD를 더하는 거다. 이거 뭐 문자로 써도 되는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처럼 색칠한다는 뜻은 아니고 OC하고 CD 여기를 표현을 저기 그림에서 해보면 여기 더하기 여기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냥 이 정도는 색칠을 안 해봐도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여긴 그럼 뭔가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둘레가 나오겠죠. 둘레는 뭐예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2배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돼 안 돼요? 혹은 둘이 뺀다고 해보면 겹치는 변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안 겹치는 변이 있으니까 둘이 뺀다고 하면 누구만 남겠냐면 AD만 남아요. 문제 안 읽어도 돼요. 그림에서 보시면 되죠. 아래에서 위를 빼면 AD만 남는데 그게 누구냐면 EX 더하기 2인 거죠. 괜찮죠? 예.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넓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AD 알았으니까 CD 알면 되잖아요. 그럼 CD를 구하면 될 텐데 CD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OC 더하기 CD에서 OC를 빼면 되는데 OC는 뭐예요? X 더하기 1이겠죠. 이거의 절반이니까.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1 빼버리면 Y 더하기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넓이는 2배 X 더하기 1 Y 더하기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별거 없다. 그래서 색깔을 칠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광펜이 있어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하이라이팅을 해보면 그죠? 길이가 겹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더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98번을 볼게요. 98번은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예요. A, B, C가 굉장히 그럴싸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A 더하기 2B와 B 더하기 C와 C-A를 전개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이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문제가 정하는 겁니다. 문제 풀이의 방향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 문제가. 저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지 봅시다. 뭐예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x에다 1을 넣습니다. 모든 변수에 1을 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x밖에 없으니까 x에 1을 넣는 건데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에다 x에 1을 넣을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여기다 2를 넣어서 계산하면 안 돼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럼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2죠. b에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인데 2배 하니까 4예요. b에다 1 집어넣으면 2라고 했어요. c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3-2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0이다. 이렇게. 이걸 전개해서 다항식을 다 쓴 다음에 1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출제 의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맞췄지만 그런 게 상처뿐인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시겠죠? 네. 전개해서 1을 넣으나 전개하기 전에 1을 넣으나 당연히 결과는 같습니다. 안 같을 리가 있나요? 그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아주 기쁜 날이에요. 네, 제 학생이 고2인데 중간 기말 합쳐서 학교 1등, 수학 1등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이. 자, 99번은 뭐 하자는 문제냐면 수학적 표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수식이라는 건 사실상 언어의 다른 표현입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강의를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강의를 찍어서 올리면 외국 사람들이 가끔 보고 댓글을 답니다. 와우. 제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알아들 수 없는데 제가 쓰는 식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일종의 언어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예. 그래서 글로 적힌 이 표현을 수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관한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써 있으면 한국 사람밖에 모르지만
이걸 수식으로 바꾸면 전 세계 모두가, 수학을 공부한 모두가, 수학을 모르면 모르죠 당연히, 수학을 공부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식으로 적을 것이냐, 이게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어떻게 적을 거예요? x에다 3 넣고 y에다 3 넣고 z에다 3 넣고. 이제 이러죠. x가 3이고 y는 3이 아니고 z는 3이 아니거나 x는 3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여러분들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것 또는 이게 얼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꿔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게 잘 안 될 뿐, 이제 보셨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미 답을 알고 계시던 내용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전개해 볼까요? (3이) 하나밖에 없는 건 마이너스일 거고, xy, 2yz, 2zx 곱하기 3이겠죠. 3이 두 개 있는 건 플러스일 거고, x 더하기 y 더하기 2z 곱하기 9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7, 이게 0이다. 기분 좋아 참는다. 됐나요,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감사해요. 0이 되죠? 네. 나에 의해서. 그죠? 예. 그래서 2xyz가 27이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졸라 웃긴 게, 이것도 문제에서 묻는 걸 확인 안 한 친구들은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xyz는 2분의 27이다 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에서 묻는 거 보시라고요. 방금 네가 구한 거에 5배가 답이야 라고 적혀있죠. 그죠? 예. 그래서 10xyz는 5배니까 얼마? 13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문제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잘 안 보는 습관은 왜 드냐면 그냥 비슷한 수준의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돌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안 읽고 숫자만 보면 무슨 문제인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자꾸 연산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안 읽는 습관을 만들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선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일단 아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 꼭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는 습관이 다시 잡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100번 보겠습니다. 자, 100번 보겠습니다. 제가 100번 할 뻔했어요. 예. 자, 자연수에 대해서 fn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항식 f6xx의 개수는, 이건 이런 얘기죠. 나를 잘 해석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f2x는 n에 1을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f1x 더하기 1이야. 자, 잘 봐. 근데 f6가 필요하니까 이거 물론 6번 노가다를 뛸 수도 있겠죠. 6번 노가다를 뛸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규칙을 발견하면 안 그래도 될 것 같잖아. 규칙을 발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f3x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f2x 더하기 1인데 f2x가 위에 있으니까 f2x 더하기 1 더하기, 잠깐만, 2 집어넣으니까 1이라고 써야 되네. 죄송해요. 네. 2인데 f1x 더하기 1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얘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벌써 규칙이 보이는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f6x는 f1 x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5까지 더하면 되네, 이런 얘기죠. F5 아니에요? F5 아닙니다. F1입니다. 어디가 F5예요? 여기요? 네. F5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규칙을 봤잖아요. F3x랑 F1x를 연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F4X는 F3X 더하기 얼마? 3이죠. 그죠? 근데 F3X가 이미 이거잖아요. F1X1 더하기 X1 더하기 2. 거기에 3만 더하면 되니까 F1X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요. 무슨 말 이해됐죠? 예. 이런 식의 사고를 확장하면 F6X는 F1X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5까지 더하면 될 것 같다고. 괜찮은 얘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F1X 더하기 15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부터 5까지 하면 쉬우니까. 따라서 F6X라는 건 X 플러스 15의 세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5의 제곱 더하기 10입니다. 제가 곱셈공식 배웠으니까 또 신나게 전개하는 놈도 있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했어요. 알았죠? 예. 얘는 어차피 뭐밖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1창의 개수밖에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의 개수만 따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얘를 전개했을 때 x의 개수는 뭐가 나올까요? 15가 제곱이고 3이 곱해져 있어야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15의 제곱입니다. 얘를 계산했을 때 x의 개수는 뭐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걸 12 곱하기 15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적는 이유는 여기 15, 15 공통인수를 만들어서 45에서 12를 빼면 33이거든요. 다음과 같이 연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33 곱하기 15는 이 15를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10 더하기 5라고 생각해요. 그럼 33이 330을 만들고, 그죠? 33 곱하기 5가 이거의 절반인 165를 만들겠죠? 495. 그래서 더하시면 다음과 같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산을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 이유가 맨날 이따위로 계산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편리하다. 편리하지 않아요? 그죠? 네. 재밌는 것 같죠? 재밌는 것 같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xy의 제곱의 합은 a이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xy의 세제곱의 합은 xy의 b배이다.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b 곱하기 x 더하기 y다. 이런 말이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 네. 그런데 여기와 여기에 누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공통인수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 이미 압니다. 왜냐면 곱셈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공통인수를 약분하면 좌변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의 제곱, 그리고 우변에는 b밖에 남지 않겠죠. 그죠? b를 뽑아내려고 한 이유는 공통인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은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니까? a 빼기 b니까 a 빼기 b를 식으로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a 빼기 b는 실제로 계산해보시면 얘가 a고 얘가 b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xy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20이죠. xy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실제로 이제 얘들을 적당히 찢어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도 셀 때 어떻게 세면 되냐면 어차피 x가 정해지면 곱이 20이라서 y는 자동 결정될 거란 말이지. 그럼 x는 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그냥 20의 양의 약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는 뭐 하려고 한 거냐면 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려고 한 겁니다. 몇 개입니까? 6개죠. 그래서 답은 6개다. 이걸 x가 얼마일 때 y는 얼마, x가 얼마일 때 y는 다 쓴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약간 급이 떨어지는 어떤 풀이 과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102번 보겠습니다. 이거만 써줄게요. 그냥 순서상의 개수가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도 항상 문제를 풀 때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풀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수학이 재밌어요. 그냥 답만 내려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최대한 좀 예쁘게 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흥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백미밖에 생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와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0이 아닌 두 실수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y분의 1이 4 플러스 2루트 3, y 더하기 x분의 1이 4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나와있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항상 좋은 풀이는 문제의 특징에 관찰해서 논다고 했죠.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얘네가 소위 말하는 켤레 무리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켤레 무리수는 곱하면 무리수 부분이 삭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 연산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곱해보면 x랑 x분의 1은 1이 될 거고 y랑 y분의 1이 될 거니까 연산의 결과가 매우 간단할 것 같다고 추측이 된다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짓을 하게 되는데,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여러분 마음이긴 한데 답에 최대한 빨리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곱해보는 연산이 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의심을 가질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럼 뭐부터 하는 거냐면 가장 정답에 빨리 갈 것으로 추측되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절대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보고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가장 답에 가깝게 빨리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못하는 학생은 문제를 딱 주잖아요. 샤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잘 못하는 애들이 알겠죠? 잘하는 친구들은 먼저 뭘 하냐면 문제를 골똘히 보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제 친구 보니까 안 그러던데 수학 잘하는데, 그냥 그 과정이 존나 빠른 거예요. 많이 연습하면 그렇게 돼요. 골똘히 생각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냥 그러하다라는 얘기고, 본인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는 게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물론 곱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딴 거 하면 되죠. 이제 그때.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곱셈 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변은 당연히 4가 되죠. 이렇게 4가 될 거 예상하고 한 거니까. 그러면 xy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xy 분의 1은 4잖아요. 그럼 얘 지우면 얘가 2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xy는 1이네. 이거를 이제 양변의 xy를 곱해서 완전제곱 고쳐서 1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긴 한데, 잘 생각해봐. 야, xy랑 xy분의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요. 야, 그럼 어떤 수랑 역수 더해서 2 나오는 거 1밖에 없지 않냐? 다른 거 있냐 혹시? 없잖아. 그냥 1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물론 x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1은 0이고 얘는 xy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y가 1이다 라고 많이 적혀있을 텐데 근데 어떤 수와 역수의 합이 1이라고? 뭐야, xy는 1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 참 좋을 것 같죠? 네,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하다. 그래서 xy 곱이 1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농락하는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 xy 곱이 1이라는 건 사실상 나는 x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나는 y라는 뜻입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x는 2 더하기 루트 3이고 y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자,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할 건데, 너네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 땅에 생각날 수도 있는데, 잘 봐봐. 이걸 세제곱하고 이걸 세제곱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첫째 항과 셋째 항은 똑같아요. 둘째 항과 넷째 항만 부호가 반대인 거예요. 원래 이제 저런 걸 세제곱하면
항이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과 셋째 항의 2배가 답인 거야. 그럼 얘를 보고 첫째 항과 셋째 항의 2배를 답으로 해야지 이러면 되죠. 그럼 첫째 항은 2의 세제곱이니까 8입니다. 맞아요. 셋째 항은요? 2가 하나, 루트 3이 2개. 그러면 6에다가 3 곱하죠? 그럼 18입니다. 그래서 얘는 50이다. 이렇게. 아주 괜찮죠? 네. 몇 문제만 더 보고 쉬는 시간 주겠습니다. 안 돼. 2문제만 더 보고 쉬는 시간 줄게. 2문제만. 플리즈. 이 새끼들 진짜. BGM 안 꺼? 자, 103번. 사고의 기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약간 독특한 사고를 해야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레벨에서 생각의 기술이라기보다는 문제의 특징의 발견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A 읽어봐요. 읽었어요? B 읽어봐요. 읽었어요? 자, A 읽어보라고 하면 이제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x 세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네. B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네. 그죠? 전 읽었는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읽으면서 이거의 2배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a-2b가 x의 세제곱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님이 이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문제의 특징을 잘 보시라니까요.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포토카드 계속 보다 보면 막 눈 밑에 있는 엄청 조그만 점도 보여요. 얘는 여기 점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니까요. 저 같은 아저씨한테 혹시 이거 보여요? 보이겠냐? 그러니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보인다고요. 존나 싫다. 빨리 프로 핵 치워야지. 이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알겠어? 문제를 마치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봐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게 숨어 있었네. 그리고 이런 걸 찾는 게 또 문제풀이의 재미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8b의 세제곱을 계산을 할 건데 얘는 a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더하기 6ab 더하기 a 마이너스 2b죠. 네? 맞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난 뭐가 필요하죠? x의 5제곱의 개수와 x의 4제곱의 개수가 필요하거든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얘는 일단 탈락이에요. 왜냐면 6제곱이에요. 답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x세제곱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6ab에서 x의 제곱의 개수를 p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x의 개수를 q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풀어버릴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네. 그러면 6ab를 써보면 6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6이고 여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에요.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그냥 써준 거예요. 딱히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x의 제곱의 개수인 p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x의 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상수를 엮은 무엇? 6. 기본적으로 6배는 할 거예요. 6.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차랑 1차를 엮은 누구? 8. 그 다음에 여기 상수랑 여기 2차를 엮은 누구? 6.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p는 120이네요. 자, Q를 쓰겠습니다. 6배는 무조건 할 거예요. 자, 1차항이니까 1차항과 상수인 12. 상수와 1차항인 12. 그죠? 그럼 144가 되겠네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264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의 2배가 여기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의 특징을 발견하는 거. 그런데 내가 수학을 좀 잘 하려고 할 때 그냥 평범한 애들보다 수학을 딱 나 좀 잘한다 이런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고 할 때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의 특징을 잘 보는 겁니다. 남들이 못 보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만 하면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 복잡한 사고를 돌리는 건 나중에 좋아지겠지. 지금 당장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의 특징을 보는 건 지금 당장도 내일부터도 좋아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유심히 문제의 특징을 보려고 하세요. 104번까지만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좋죠? 네. 자, 104번을 보면 역수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ABC를 준 이유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통분 좀 해봐. 이렇게 보입니다. 그쵸? 네, ABC를 굳이 왜 줬을까? 통분하라고. 그러면 통분하면 여기는 ABC가 되고 여기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6분의 11 이랬잖아요. 근데 어차피 6이니까 이거 없는 거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분자만 보면 되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11이다. 이걸 알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전개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냥 전개해도 됩니다. 물론 그냥 전개해도 돼요. 근데 이건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뭐가 좋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어떤 다른 문자로 만든 상태에 전개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냥 이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한 번만 딱 써보시면 존나 개편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t-a 곱하기 t-b 곱하기 t-c라고 써도 되죠. 이게 60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얘가 t-c고 얘가 t-a고 얘가 t-b이기 때문에. 맞죠? 이 상태에서 좌변을 전개를 시도하시면 일단 t의 세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t의 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t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abc가 나오고 이게 6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가 뭐라고? t라며. 선생님이 t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개가 편리하다라는 얘기예요. 편리한 거 같죠, 여러분들? 맞아요? 예, 그러니까 11이고 ABC는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66 넘어가니까 실제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되겠냐면 6이 되겠죠. 6, T는. 얘가 11인 걸 이미 우리는 알잖아, 친구들. 맞죠? 예,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합의 제곱인 36에서 곱의 합의 2배인 얼마? 22를 빼면 됩니다. 그럼 답은 14다. 그러니까 제가 합이라든지 곱의 합이라든지 이런 명칭도 왜 쓰는지 알겠죠? 곱셈 공식에 쓰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